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덥던 어느 여름날 이모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출발했는데 그날따라 도로에 차들이 가득했어요. 꽉 막힌 도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앞만 보고 앉아 있었는데 이모의 전화를 받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뚫어질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제 이마에서는 땀이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만에 병원에 도착을 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605호를 되뇌이며 병실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숨이 턱까지 찬 채 605호 병실 문을 열자마자 엄마! 라고 불렀는데 그 순간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가 급히 몸을 일으켰는데요. 눈물 땀범벅인 제 얼굴을 보던 엄마가 진호야, 너 얼굴이 그게 뭐야? 왜 그래? 라고 놀라서 물었지만 엄마,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지? 제가 엄마에게 놀라서 물었어요. 엄만 괜찮으니까 진정 좀 해. 라고 말하던 엄마가 옆에 있던 이모에게 네가 연락했어? 내가 애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며 이모를 노려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 거기다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애들도 알 건 알아야지. 이모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모의 말을 듣던 제가 그 여자 어딨어? 어딨냐고? 내가 깜빵에 넣어버릴 거야. 라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진호야,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진정 좀 해. 네가 이러면 엄마가 더 힘들어. 라며 엄마가 제 팔을 꽉 붙잡았어요. 그 여자 어디 갔어? 제가 다시 물었고 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다시 얼굴 볼 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잊자. 이걸 어떻게 잊어? 분명히 말하는데 난 가만 안 둘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낯짝을 들이밀어? 라며 제가 분노가 가득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그런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는데요. 그 순간 엄마의 깁스한 팔을 보니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우리 엄마는 새엄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리고 제 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 집에 오셨는데요. 그때 당시 엄마 아빠는 소개로 만나서 재혼을 하셨다는데 중매쟁이가 엄마에게 말하기를 애가 하나밖에 없다면서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고 엄마는 아들 하나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더 이상 아빠에게 묻지도 않았다는데요. 아빠에게 호감이 있었던 엄마는 이혼을 하긴 했었지만 애는 없었기에 혹시나 아빠가 미안해하지 않을까 싶어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 우리 집에 왔던 엄마가 아들이 둘인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데 거짓말을 한 중매쟁이가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었답니다. 우리 형제를 보며 엄마는 남의 자식을 둘이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돌아서려고 했다는데요. 그 순간 엄마와 눈을 마주친 제가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더랍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던 제 동생은 잔뜩 겁에 질린 채 제게 매달려 있었고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그냥 마음이 짠하더래요. 그렇게 집에 돌아가긴 했지만 겁에 질려 있던 동생의 눈빛이 계속 생각났고 결국 엄마는 큰 결심을 하고 며칠 후에 다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 키우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자식을 그것도 전체의 자식을 키우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하니 엄마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했을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엄마는 그냥 한마디로 천사였어요. 처음 한동안 우리는 엄마 곁을 맴돌기만 할 뿐 선뜻 다가가지 못했지만 엄마는 우선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제 동생이 갈치조림을 참 좋아했는데 밥상에 갈치조림을 자주 올리며 동생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엄마는 동생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생선 가지를 일일이 발라주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에 제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저기 엄마 라며 제가 엄마를 보며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어? 왜? 뭐 더 줄까? 뭐 필요해? 라고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는데 엄마는 제가 엄마라고 불러준 것에 대한 놀라움과 반가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도 밥 드시라고요. 계속 가시만 발라주느라 밥도 못 드시고
라며 제가 떠듬떠듬 말했어요. 그게 걱정됐어? 괜찮아. 엄마 니들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걸. 제 말에 가슴이 벅찼던 것인지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사실 우리를 낳아준 생모는 집을 나갔다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할머니 말에 따르면 허구한 날 춤바람에 빠져서 싸돌아다니더니 결국엔 바람이 났다더라. 배 아파 낳은 지자식 내팽개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야. 천벌 받을 인간 같으니라고 라며 할머니가 악담을 퍼붓곤 하셨어요. 그런 생모였기에 단 한 번도 엄마의 정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처음으로 엄마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준 분이 바로 지금의 우리 엄마입니다. 아마도 엄마는 우리 형제를 단 한 번도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엄마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엄마의 품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그렇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오신 뒤 꾀지지하던 우리 형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항상 맛있는 간식들이 있었어요. 잘 구워진 고구마를 호호 불며 껍질을 일일이 손으로 까서 우리에게 주면서 많이 먹어, 그래야 쑥쑥 크지 라고 말하던 엄마는 우리가 잘 먹는 모습만으로도 그저 행복해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허무하기만 한 것인지 어느 날 일을 하러 갔던 아버지에게 사고가 있었다는 연락이 왔고 연락을 받은 엄마와 우리 형제가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요. 아빠는 몇 번이나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사가 엄마와 우리 형제에게 다가와서 아빠의 사망 소식을 알렸고 의사의 말에 엄마와 제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엄마의 눈은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하고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앞으로 동생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엄마는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에 엄마가 우리를 두고 떠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남편도 없이 홀로 세상 떠난 남편의 자식들을 기르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제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져 있었는데 눈을 감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곧 아빠의 빈수가 마련되었고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낱말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겼다는 듯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엄마 말이야, 친엄마도 아닌데 이제 곧 떠나겠네.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고 남편도 없는데 뭐하러 남아있겠어. 그리고 내 자식이라 해도 여자 혼자 애 둘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야? 당연히 자기 살 길 찾아 떠나가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였는데 그게 속삭이는 말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말인 것인지 그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귀에 고스란히 들려왔고 그 사람들의 말의 동생이 엄마, 우리 두고 갈 거야? 아니지. 엄마 안 갈 거지. 우리 두고 가지 마. 제발. 이라며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니야. 누가 그래. 엄마가 니들을 두고 가긴 어딜 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만 항상 니들 옆에 있을 거니까. 라며 엄마가 동생을 꼭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듣던 엄마의 동생, 그러니까 이모가 엄마에게 미쳤어? 언니가 왜 애들을 책임져? 이렇게 된 마당에 언니 새 출발할 생각해. 애 둘이나 있는 호래비한테 간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 말을 들었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고 라고 화까지 내면서 말했어요. 너 조용히 해. 애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내가 애들 엄마인데 엄마가 애들을 두고 어딜 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엄마 같은 소리 하네. 그래봐야 애들하고 3년밖에 더 살았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했어. 키워놔봤자 나중에 지들 엄마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릴 거라고. 그게 핏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도 마. 이모가 흥분한 채 엄마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만 좀 해. 그리고 내가 말한 건 알아봤어? 뭐, 일자리? 근데 언니가 할 수 있겠어? 가사 도우미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해? 제발 내 말 좀 들어. 언니, 이번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 장례식 끝나자마자 쟤들 친척들한테 맡기고 언니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난 언니가 이러고 사는 거 절대 못 봐. 도대체 언니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거야? 이모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엄마에게 애원했지만 내가 네 마음을 왜 모르겠니? 근데 말이야,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난 우리 아들들 두고 못 가. 너한텐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나 좀 알아봐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엄마가 이모를 보며 눈물까지 뚝뚝 흘렸어요. 그렇게 엄마는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한 채 우리를 길러내셨어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있긴 했지만 엄마는 그 돈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밤낮으로 일만 하셨어요. 그 모습에 외가 가족들이 엄마에게 쓴소리도 참 많이 했지만 엄마는 그저 꿋꿋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엄마, 우리 때문에 힘들어서 어떡해? 라며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이 녀석이 별 걱정을 다해. 넌 엄마 없을 때 동생이나 잘 봐주면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그리고 엄마들은 원래 다 그러는 거야. 엄마 고생하는 거 알면 공부나 열심히 해. 난 우리 아들이 명문대 들어가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 엄마는 그저 그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전 모든 것에 있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 아주 끝장을 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책상에 엄마의 거칠어진 손이 찍힌 사진을 붙여놓고는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오로지 돈을 벌어서 엄마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쉴 새 없이 공부를 했고 엄마의 바람대로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 합격 소식을 들은 엄마가 저를 붙들고는 자랑스럽다 내 아들. 엄만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라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엄마, 이제부터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준비할게.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이거 아빠 보험금이랑 합의금 받은 거야. 니들 대학 갈 때 쓰려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넌 대학 가서도 공부나 열심히 해. 라며 엄마가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넸어요. 엄마, 이걸 뭐하러 가지고 있었어?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빠 보험금을 어떻게 손대겠니? 생태 같은 니들 두고 눈 감은 네 아빠가 눈이나 제대로 감았겠니? 긴 시간을 같이 살진 않았지만 아빠가 엄마한테 좀 잘해줬니? 그러니까 등록금 낼 때 써. 그리고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그건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학비 내고 대학 가서도 공부나 열심히 해. 너 꿈이 세무사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봐. 그러면 엄마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에 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엄마 몰래 종종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홀로 고생하시는 엄마를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뒤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뒤 저는 세무사가 되었고 지금은 나름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기에 우리 형제는 엄마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가족은 한동안 큰 문제도 없이 잘 살고 있었고 얼마 전엔 큰 집으로 이사까지 했어요. 뭐든지 악착같이 하는 저였기에 엄마를 호강시켜드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여자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혼비백산한 채 병실로 뛰어들어간 저를 보던 이모가 언니, 내가 옛날에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던 말 취소할게 라는 말을 했어요. 뭐?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이모를 바라봤고 아니, 가만히 보니 핏줄 그런 거 아무 소용도 없다 이 말이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과연 언니 아들들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언니가 아들들을 진짜 잘 키웠어. 나도 저런 듬직한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며 이모가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모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그 여자 연락처 줘.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도대체 엄마한테 언제부터 연락한 거야? 제가 엄마에게 물었는데 그 순간 엄마가 제 눈을 피해버렸고 옆에 있던 이모가 벌써 몇 달 됐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글쎄 떡하니 찾아왔지 뭐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 그만해.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라며 엄마가 이모를 노려봤어요. 그럼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야?
언니가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지금 언니 꼴이 이게 뭐냔 말이야. 그리고 그동안 뜯어간 돈만 해도 얼만데. 순간 이모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너 입 다물라고 했지? 넌 빨리 니네 집에나 가봐. 이모를 보며 엄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뭐? 돈을 뜯어가? 돈을 왜 뜯어가? 제가 흥분한 채 물었는데요. 아니 그 여자가 돈 안 내놓으면 너한테 다 말하겠다고 그랬다잖니? 그래서 니들 엄마가 라고 말하던 이모가 엄마의 눈치를 봤어요. 그런 엄마와 이모를 가만히 보던 제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평생을 얼굴 한번 안 비추더니 뭐 돈을 뜯어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흥분한 채 말을 했는데 진호야 그래도 네 생모인데 그러면 되겠니? 이번 한 번만 그냥 용서해주자. 엄마가 저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엄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용서하라니? 엄마 팔에 금 같다면서? 제가 흥분한 채 말했어요. 그렇게 엄마와 이모에게 듣게 된 얘기는 이랬어요.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우리 생모라고 집에 찾아왔더랍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도 종종 친척들과 연락을 하고 지냈었는데 생모라는 여자가 친척 중 한 분에게 우리 엄마의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 친척분이 말하기로는 그동안 우리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해서 인사라도 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하네요. 그렇게 엄마와 통화를 했고 엄마가 생모를 만나러 갔는데 한 커피숍에서 만난 생모는 꼴이 말이 아니더랍니다. 그런데 엄마를 만나자마자 생모가 한다는 말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줘요. 아니면 우리 아들들한테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괜히 일이 커지지 않겠어요? 라며 생떼까지 쓰더랍니다. 그런 생모를 보며 우리에게 알리기라도 하면 괜히 일이 커질까 싶어 엄마가 돈을 조금 지어줘서 보냈다는데요. 그 뒤부터 생모가 돌변했다는데 나중에 나의 집까지 쫓아왔더랍니다.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집까지 쫓아온 생모를 보며 엄마가 혼비백산한 채 당장 나가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곤란하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라며 내쫓으려고 했지만 생모가 안 가겠다고 버팅겼다고 하네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데 나도 여기서 살 권리가 있는 거지. 사실 이 집도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산 거라며. 오늘부터 나도 이 집에서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생모가 소파에 대자로 누워버리더랍니다. 그런 생모를 엄마가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는데 그 순간 생모가 화까지 내면서 엄마를 발길질로 밀어버렸답니다. 그렇게 엄마가 저만큼 나가 떨어졌다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엄마 팔에 금이 간 거였고요. 그 말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그렇게 당했다는데 어느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즉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엄마 휴대폰을 들어서 통화 내역을 확인해봤는데 얼마 전까지 통화한 흔적이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생모의 전화번호로 예상되는 번호가 보였어요. 이 사람이구나 그 사람. 제가 엄마를 바라봤어요. 진호야 그러면 안 된다.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주자. 엄마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언니는 가만히 있어. 그냥 두면 또 와서 뭔 짓을 할 줄 알고 그걸 그냥 놔둬? 라며 이모가 그런 엄마를 말렸어요. 그리고 제가 휴대폰 속에 그 전화번호를 되뇌이며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요. 진호야 아들 이리 좀 와봐. 엄마가 저를 애타게 불렀어요.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병실을 뛰쳐나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 전화를 받은 그 사람, 그러니까 생모가 반세까지 하면서 친절하게 집 위치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 사람 집으로 곧장 출발을 했고 얼마 뒤 그 사람이 알려준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세상을 어떻게 산 것인지 허름하게 짝이 없는 그런 지하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 집 앞에서 두리번거리다가 문을 두드렸는데 곧 문이 열렸고 얼굴이 퀭한 한 아줌마가 저를 보며 네가 진호구나. 우리 아들 아주 잘 컸네. 얼굴은 옛날 그대로네. 라며 제 팔을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생모의 손에 이끌려 들어선 집 안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생모가 급히 제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더니 너 온다고 해서 이 앞 슈퍼에서 급히 장 봐서 상 차렸어. 너 전에 계란 입혀서 빨간 소세지 해주면 그렇게 좋아했잖니? 엄마랑 같이 밥 먹자. 라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그런 생모는 마치 저를 어제 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런 생모를 보는데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고 생모가 쥐어준 수저를 제가 방바닥에 내팽개쳐버리고는 이제 와서 엄마라고?
당신 참 뻔뻔하네요. 제가 생모를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아니 그렇다고 엄마가 지어준 수저를 내팽개 쳐버릴 건 뭐라니? 그래도 너 온다고 내가 급히 음식까지 준비했는데 왜요? 이까지 수저 내팽개 치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는 당신은 당신이 낳은 아들을 둘이나 내팽개 쳐버리고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겨우 수저 내팽개 친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그건 말이야 내가 사정이 있었어. 다 필요 없고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내 맘 같아서는 이 밥상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꼭 참고 있는 겁니다. 당신 우리 잘못 건드렸어. 감히 우리 엄마를 건드려?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 줄 알기나 해? 당신이 인간이란 말이야. 최소한 당신이 낳은 자식들 둘이나 키워준 그분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어? 동물도 자기 새끼 돌봐주면 은혜 갚는다고 하던데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래? 내 말 잘 들어요. 나 이대로 못 넘어가. 내 친구가 변호사인데 당장 내 친구 찾아가서 당신 고소할 거야. 우리 엄마 진단서까지 다 떼서 고소할 테니까 그거 준비하라고 말해주러 왔어요. 내가 봐줄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아주 독하게 살아서 난 인정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 뭐? 고소?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세상 천지에 친엄마를 고소하는 아들이 어딨어? 생모가 길길이 날뛰었지만 당신이 왜 내 엄마야? 지금 우리 엄마는 병원에 누워 계신데 평생토록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는 우리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거 절대 용서 못해. 두고 봐. 내가 하나 못하나? 라며 생모를 노려보다가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생모를 고소해버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말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뻔뻔한 생모가 호시탐탐 기회만 엿볼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 저를 보던 우리 엄마가 진우야, 엄만 너 마음 아픈 거 못 본다.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니들은 엄마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야 라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엄마, 우리한테도 엄마는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그게 누구든 엄마 마음 아프게 하면 난 가만 안 둘 거야.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게 나한테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야. 엄마 아들 이렇게 잘 컸는데 이제부터 엄마도 효도받으면서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엄마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절대 아프면 안 돼. 라며 제가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를 꼭 안아드리던 순간 문득 아빠가 돌아가신 뒤 한동안 잠을 잘 못 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잠이 든 사이에 엄마가 우릴 두고 가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엄마의 등을 꼭 끌어안고 설잠을 자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엄마도 느꼈던지 엄마는 항상 제게 팔베개를 해주곤 했어요.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랬기에 저는 절대 생모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가 독하다고요? 아니요. 그 누구라도 우리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엄마, 우리 엄마, 그냥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너무나 아린 우리 엄마. 이제부터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엄마 사랑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